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김종인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그렇게 애걸복걸 매달렸던 김종인 씨. 김종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매체에서나 이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 이윤석 당대표,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김종인 씨를 향해서 책략가니, 킹메이커니, 무슨 전권을 휘두를 때 성적이 좋았느니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과대 포장된 것인지, 얼마나 근거가 없는 주장인지, 얼마나 이 김종인이라는 그 이름에는 이 허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김종인 씨에 대해서 이걸 제가 또 기사로 쓴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 대한발전 전략연구원 이사장의 출판 기념일 축사에서 정치개혁뿐 아니라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 박사, 여기서는 김종인 씨를 가리킵니다. 김 박사께서 역사를 또 하셔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동안 쌓아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진영과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하고 궤도에서 벗어나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할 때 늘 김 박사를 소방수로 모셔왔다. 김 박사는 특정 이념, 진영, 정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실사구시 정책으로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다. 이렇게 또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방수로 모셔온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과연 이 김종인 씨가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당을 정상화시켰는지, 여러분들 당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 정당이라는 거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 집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권이라는 건 어떤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오직 단 하나, 당 지지율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김종인 씨가 소위 책략가, 킹메이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전권을 가지고 제정 러시아 시대 황제 짜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독단적으로 전행하면서 그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을 맡았을 때 당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야 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소방수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소방수라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못 끄는 게 그게 소방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석열 후보의 김종인 평가는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또 그 주관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 그동안의 어떤 김종인의 이력을 봤을 때 가능한 평가인가, 이런 걸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런 김종인에 대한 평가를 누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심어놨을까, 이런 게 의심됩니다. 또 이 당 정상화가 뭔지는 불분명하지만 김종인 씨가 정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는지, 당을 정상화시켰는지, 당 정상화에 특화된 사람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실사고시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경륜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작년 5월 22일부터 지난 4월 8일까지 미래통합당 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당 대표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 김종인 씨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당 지지율입니다. 그가 당 대표격으로 있을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얼마나 올랐으며 그 과정에 김종인 씨의 기여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김종인 씨의 실적을 측정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8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을 수습하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병준 체제 뒤에 1년 2개월 동안 당 대표로서 이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통합당 대표를 했던 황교안 대표,
당시 당 지지율과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매주 진행하는 정당 지지도 정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추석, 설, 명절 등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쭉 매주마다 해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6일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교육부 총리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이때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해 사실상 난파선이나 다름없었던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을 이끌기 직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였습니다. 10%. 이 10% 거의 이제 해체 직전, 해체 위기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을 맡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약 8개월 동안 당 대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에서 물러난 2019년 2월 27일 이때까지의 당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기 전 자유한국당 지지율 아까 1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둘 때는 당 지지율이 20%, 그러니까 2배로 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 끝날 때는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올리고 당을 정비하고 난파선이 된 해체 직전에 몰렸던 당을 다시 살린 사람이 바로 이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 어떤 이 야당의 반사 이익을 누릴 만한 어떤 정치적인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 압도적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여당의 자충수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어떤 2배 가까운 당 지지율 폭등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병준 위원장 뒤를 이어서 2019년 2월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될 당시에 한국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였습니다. 이 20%,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올라 20%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2019년 7월 들어서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로 올라선 등 이런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9월, 10월 이때는 27%까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뭔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2019년 10월 3일 그 광화문 인근에 모였던 그 인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조국 퇴진 문재인 사과 그걸 외쳤던 그 광화문 시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7%까지 올랐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어떤 민심, 그런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4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당 지지율은 25%까지 올랐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은 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당시에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였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가 조국 사태쯤 해가지고 지지율이 27%까지 올랐지만 이내에 꼬꾸라져가지고 또 계속 20% 초반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총선을 앞두고 25%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당이 운영되다가 2020년 5월 22일 이 김종희 씨가 이 21대 총선 당선자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찬반 표결을 해가지고 김종희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맡게 됐는데 당시의 당 지지율이 18%였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러분 급등했겠습니까?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김종희 씨가 정말 이 책략가라면 당 정상화에 특화된 소방수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쌓아왔던 경륜이 있고 누군가를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취임 이후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020년 5월 4주차 18%, 2020년 6월 1주차 17%, 뭐 이렇습니다. 계속 18%, 19%, 20%, 21%, 20% 이런 식으로 18%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박원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7월 4주차에 23%로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20%로. 사실상 이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당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만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8월에 그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5%, 27% 이렇게 상승했지만 또 주저앉습니다. 같은 해 10월 3주차 조사에서는 17%로 떨어집니다. 이후 또 소폭 회복했지만 2021년 2월 4주차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10%에서 20%, 8개월 만에 20%까지 끌어올렸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대위 시절의 그 지지율이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 끝 무렵 그때까지 계속 그냥 그게 이어진다 그겁니다. 20%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3월 2일 날 참여연대, 소위 친여단체로 분류되어 왔던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집단적인 조직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등지에서 그 토지를 투기했다, 조직적으로 사들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요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고 임대차 3법 강행에 분노하고 주택 매입 대출 규제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으로 화가 나 있던 이 우리 국민들 분노를 불을 땡겨버리는 겁니다. 그 덕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어떤 김종인 씨의 책략, 김종인 씨의 전략, 김종인 씨의 경륜에 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의 자충수, 그 다음에 소위 친여단체의 일종의 내부 고발이라고 하면 또 내부 고발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런 고발에 의해서 이 민심이 변화된 겁니다. 그 민심의 변화에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김종인 씨가 받은 것일 뿐 김종인 씨의 어떤 전략에 의한 게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4월 7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있었던 4월 1주차에는 28%를 기록했습니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튿날인 4월 8일 그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18%에서 28%로 상승했지만 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LH 투기 의혹이 없었다면, 이런 투기 의혹 제기에 따른 지지율 상승분을 제외한다면 이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이끌 때 지지율 변동은 극찬할 수 있을 만한 무슨 소방수, 무슨 책략가, 전략가, 킹메이커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대목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을 때 김종인 이사장한테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김종인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색이 바로 김병준 비대위 체제 시절에 10%에서 20%, 이 빨간색이 황교안 대표 시절에 20%에서 7%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25%까지 됐다가 선거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대행 체제를 거쳤다가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보시면은 이 25%, 20%대에서 계속 놀고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여기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올라간 부분이 어떤 김종인 씨가 잘해서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임대차 3법 그리고 LH 투기 의혹 이겁니다. 여기 김종인 씨가 무슨 기여를 단 1이라도 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설사 이게 또 김종인 씨의 어떤 공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김종인 씨가 이 김병준 위원장 이 지지율을 10%포인트 2배로 끌어올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은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김종인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10%포인트라고 따지면 둘 다 10%포인트를 올렸고 더군다나 이때는 어떤 여당의 자충수가 없었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인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때인데 김종인 씨는 더욱 호조권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겨우 지지율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 그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책략가입니까?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